강원도 강릉 산불은 어제 오후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의심 신고가 잇따랐고 밤새 잔불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한표 기자, 불이 이제 완전히 꺼진 겁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강릉시 경포 일대 산불의 주불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어 밤새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재발화 신고도 10여 차례 들어와 뒷불 진화와 재발화 방지 대책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전국에서 소방 인력이 총동원된 가운데 대부분 어젯밤 23시부로 복귀했고 충북과 경북 등의 차량과 인력이 남아 현장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잔불 정리 중인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 탱크차에 물 급수 지원하러 왔습니다. 이번 불은 삽시간에 타오르면서 주택가 펜션 등 100여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관광지인 강릉 경포 지역의 소나무 숲에 불이 붙으면서 인근 펜션과 주택 등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펜션에 있던 80대가 숨졌고 3명이 화상과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어 오전 내내 뜨지 못했던 산불 진화 헬기가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릉시 남곡동에서 시작됐던 이번 불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해안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강릉 경포와 사근진, 순굿 일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8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지만 축구장 530개와 맞먹는 규모인 산림 379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만큼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산불 피해 현장을 이틀째 방문해 피해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서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부터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시작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세종의 미세먼지 농도는 404 마이크로그램, 대구는 50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또 황사가 점차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돼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실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황사와 함께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에는 서울 5도, 경기 파주 영하 1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15도, 대전 17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는 낮을 것으로 예보돼 체감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꽃샘추위가 내일부터는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릉을 비롯한 강원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 오후부터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고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은 여론 무마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알려드립니다라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 의혹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까지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 무마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습니까? 미 정보기관에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정의당도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정치 공세로만 몰아가 편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내기 위한 사전 택동을 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에 기초한 반미 선동을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4차례 연속 낮춰 1.5%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여파로 세계 경제 회복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IMF가 현지 시각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3%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회복하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 파산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recent banking instability reminds us, however, that the situation remains fragile. Once again, downside risks dominate.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종전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작년 7월 전망치 2.1%부터 4차례 연속 하향 조정입니다. IMF는 또 5년을 기준으로 한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3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반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IMF와 세계은행 충계총회 기자회견에서 하방 요소들을 경계하고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며 대조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 wouldn't overdo the negativism about the global economy. So I think we should be more positive. IMF는 물가가 잡힐 때까진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채 관리를 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